비뇨기과를 먼저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경을 이제 절단해버리거나 마취를 해버리는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음경의 감각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팔 아프니까 팔을 자른다.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수많은 고민인 조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루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비뇨기과에서 어떻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를 먼저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 먹는 약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진동각 검사를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음경이라고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귀두, 여기가 이제 음경의 그 몸통, 기둥. 그럼 이제 진동각을 통해서 어디가 예민한지를 뭐 테스트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뭐 시술이나 필러를 넣어서 감각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게 배부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음경 전체의 감각을 담당하는 거는 사실 음경의 그 등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신경을 이제 절단해버리거나 마취를 해버리는 시술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음경의 감각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꼭 성교할 때만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극치감도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감각 자체가 다 둔해버려요. 팔 아프니까 팔을 자른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합니다. 이 시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상 감각 또는 완전히 무감각, 그러니까 발기는 되지만 이게 내가 지금 성교를 하는 건지 피스톤 운동만 하는 건지 극치감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이 다시 재생해버리거나 잘못된 신경을 잘라버렸을 경우 부작용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필러를 넣어서 이제 두껍게 만들어 버리는데, 보세요, 이게 귀두예요. 귀두를 확대해 버리거든요. 귀두에 필러를 주사를 넣어서 두껍고 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감각신경까지 전달이 조금 늘어질 수 있겠죠. 필러라는 것은 얼굴에도 많이 쓰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어버린다거나 잘못된 필러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모양이 기형이 되어버리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몸통, 이 음경 자체 이제 감각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에도 필러를 넣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발기가 안 됐을 때 과도하게 음경이 수축되면은 이 필러들이 몸 쪽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아프거나 좀 이렇게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는 약. 처음 옛날 조루편에 알려드렸다시피 행복하지 않으면 조루가 됩니다처럼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마취 크림 있죠? 요즘에는 콘돔에도 많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술들은 정말 그 감각을 느끼는 음경, 귀두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단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TV가 고장났어요. TV를 이제 저희가 이 음경 귀두라고 표현을 한다면, TV만 고쳐서는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리모컨이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많아요. 자꾸 TV만 이렇게 탕탕탕탕 치면은 백날 해봤자 잠깐 나오다가 말거든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고친다. 리모컨을 고친다는 얘기는 음경 귀두의 감각을 느끼는 회음신경 또는 그 상위 신경인 음부신경, 여기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게 보통 한의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과에서의 조루 치료는 자율신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예민해진 신경, 회음부와 엉덩이, 골반 이쪽에 시술을 해서 긴장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걸 합니다. 그러면 시술 부위가 달라지겠죠. 비뇨기과는 진짜 귀두와 음경에 주사나 수술을 하겠고, 한의과는 얘는 안 건드리고요. 얘는 안 건드리고 회음부와 골반, 엉덩이 이런 쪽에 시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의과의 이 시술의 단점은 기간이 조금 걸려요. 예민해진 신경을 확 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 검사를 했는데 신경을 활성화하는 그 전달 체계, ATP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나오면은 이것도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좀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결과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들 좀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 시술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관점을 바꾸셔서 한의과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잘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치료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이제 수술과 시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1회로 치료가 끝나버리죠. 필러 같은 경우는 보통 자리 잡는데 2주 보고요. 리터치나 그 추가적인 보형물 시술을 하는데, 아마 넉넉 잡아 4주는 애초에 발기도 좀 절제를 해야 되고, 삽입은 정말 극단적으로 제한이 될 겁니다.
4주, 길게는 2달까지는 좀 완전히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다가 밀려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한의과 치료는 중간중간에 해도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게 한 3, 4주마다 한 번씩 오히려 관계를 통해서 또는 사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되고 어디가 부족한지 이거를 찾게 되거든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번에 신경이 좀 좋아지는 사이클은 3개월입니다. 적어도 한 계절만큼은 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서 이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속 기간은 사실 오래 공을 들인 만큼 오래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한번 바꿔 놓는 게 어렵지 골반 기저근이나 항문거근, 신경의 과도한 긴장된 스위치를 한번 꺼놓으면 다시 생기는 것도 꽤나 어려워요. 또 전처럼 뭐 안 좋은 습관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한 지속 기간은 상당히 오래 가게 됩니다. 긴 분들은 한 2, 3년, 3, 4년 부담 없이 쭉 잘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혼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은 그 유지 기간을 늘려갈 수 있는. 그쵸. 사실 제가 하는 역할은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잡는 법만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리는 호흡법이나 근육 이완법이나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시면 한 번 만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저를 안 만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봅니다. 조루에 그 심리적 요인도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나요? 조류의 심리적인 원인이 옅은 케이스,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어요. 중증이 있게 되면 몸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사실 자율신경 검사로 명확히 드러나요. 약물 치료가 제일 낫고요. 경증인 경우는 감히 넘겨짚자면 그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자위법을 바꾼다거나 스트레스 풀기 위한 자위 하지 마세요. 스스로 이렇게 마사지해서 푸는 그런 것들만 해도 많이 위안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낫게 되거든요. 바로 뭐 수술, 바로 병원, 바로 마취크림 이런 것보다 그런 거 좀 해보세요. 해보시고 스스로가 좀 괜찮아진다면 굳이 병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루를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좀 길게 오래 내 것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